또 전쟁 영화를, 또 한국 영화로 왜 우리한테 고지전을 보러 가셨는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. 네, 이제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지금 뭐 그 대통령 뭐 인수위원회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고 모든 매스컴이 그것만 다루는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굉장히 크죠.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. 정말 이 전쟁이 어디로 튈지.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뿐더러 쉽게 끝나도 또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.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북한하고 그런 관계 이런 문제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.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뭐 참전은 못하더라도 그런 그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걸 한번 간접적으로나 같이 한번 동참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어태건 레닌그라드 그건 이제 실화의 바탕을 한 거죠. 실화의 바탕을 해서 물론 각색을 실화가 아니죠. 그 레닌그라드 포위 그 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한 거고 오늘 이 영화는 이제 그 고지전은 그 백마고지. 그러니까 아까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51년에 대충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2년 동안 계속 땅 따먹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 이제 그런 걸 그렸는데 우선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영화에서 대표작을 10개 꼽는다면 반드시 10개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전쟁 영화 중에서요? 아니. 전체적으로? 전체적으로도 10개 안에 반드시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 중에 뭐 올드보이나 무슨 뭐 JSA 뭐 이런 중에 근데 반드시 전체 10개 중에 고지전 들어간다.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영화의 장점은 워낙 시나리오 각본이 좋아요.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박상현 작가라고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원작 소설 쓴 사람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박상현 작가가 이제 소설 지망에서 민음사에서 문학상을 모집할 때 응모를 했는데 그 제목이 JSA였어요. JSA에서 근데 이제 그때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체도 좋고 사건도 굉장히 잘 썼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랑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DMZ에서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.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.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상을 못 탔죠. 상을 못 탔는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김훈 중인가 그 자살인가 타살 사건이 DMZ 안에서 벌어졌습니다. 근데 그때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니까 김훈 그 중위가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 북한 군인들하고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그 DMZ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거기 그 전방 초소에 갔다 온 사람 만나보면 서로 이렇게 저걸 하다가 뭐 어떤 교류인지 모르지만 서로 말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저거 한대요.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. 그런데 그 DMZ 그 소설이 그거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마무리해서 이제 그 소설이 그 영화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의 그 공동경비구역 JSA로 영화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박상현 작가가 처음에는 박찬욱 감독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. 그 박찬욱 감독이 맡았다 그래서. 근데 정말 그게 정말 그 JSA도 우리나라 영화 10대 영화에 드는 아주 명작을 만들었죠. 그 이제 JSA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박상현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게 이 고지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. 서로 전쟁의 와중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그 전쟁의 참상, 비극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좋은 시나리오를 썼어요.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시나리오만으로는 정말 최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 아까 김영현 작가라고 또 그 작가인데 같이 해서 그 드라마 뭐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일을 제작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정말 박상현 작가의 이 시나리오는 정말 좋습니다. 이 고지전은 원작 소설이 따로 없고
그 박상현 작가가 아마 취재를 했겠죠.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6.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진행 중인데 그 밑에 병사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거나 그 백마고지라는 그 전투가 그 뭐 백마고지 그거를 둘러싸고 남한군하고 북한군하고 여러 번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저걸 해서 그 착안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취재를 잘 해가지고 써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생각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 시나리오가 정말 뛰어나고, 두 번째는 이제 영화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 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 이게 2011년 작품이죠? 네. 네. 대한민국 영화의 그 어떤 제작의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. 그래요?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. 여러 가지로 그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장훈 감독의 연출력이라고 봐야죠. 저는 개인적으로 장훈 감독을 그저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의영지나 택시 운전사도 뭐 여러 가지가 뭐 못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부각을 된 영화라고 보고,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를 잘했습니다. 진짜 영화를 잘하고 이제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좀 눈물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뭐 그 폭격당하고 애가 뭐 살아서 그런 거에서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영화의 두 가지 장점은 그겁니다. 첫 번째로 시나리오가 워낙 좋고,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그 한국 전쟁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취재를 했고, 두 번째로는 그 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장훈 감독의 연출력이나 또 이거 제작사에서 그 맡은 여러 가지 그 전쟁 영화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전쟁 영화로는 최고라고 봅니다. 저는 뭐 그거는 분명히 탄원해요. 전체 한국 영화 중에서는 뭐 10대 영화라고 들지 말아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제작된 전쟁 영화 중에서는 최고라고 봅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, 그러니까 이 전쟁이 참 참상이죠. 전쟁이 참상해서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를 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앞으로 또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그런 자리에서 같이 드렸는데,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도 그 유튜브 요새 뭐 여기 정 대표랑 어 대표 덕분에 유튜브 하면서 집에서 유튜브 보는데 그 유튜브에 영화를 써머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. 근데 그거는 아니죠. 그거는 아니고 영화를 다 봐야죠. 봐야 이게 제대로 하지 10분, 20분 그 써머리 한 거를 봐가지고는 안 돼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. 정말 영화 원작을 다 봐야지. 그래서 이제 그걸 거듭 강조해드리고,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이런 겁니다. 이 전쟁 영화나 이런 건 소위 거대 담론이에요. 전쟁이 얼마나 인간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가. 이런 정말 참상이 그런 거에 보면 전쟁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많은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데, 그거 참 역설적이죠. 정말 무수한 몇십만 명이 죽은 것을 영화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게 참 어폐가 있지만, 이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것이 그 고통의 사물이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건데, 참 요새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힘이 좀 떨어졌어요. 영화, 그러니까 2시간 정도로 그 압축을 해서 보여주는 건 못하고 드라마가 되게 유행한단 말이죠. 드라마가 유행하는데,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리즈나 이런 걸 잘 만들었는데, 그 시리즈를 만들면 아무래도 그런 거 완성미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. 그 연장을 해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첫 한두 편은 좋은데 나중에는 그걸 이렇게 막 늘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붐이 분 것 같은데, 그 완성도 면에서는 그 시리즈물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, 또 하나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거대 담론이 많이 사라졌어요. 거대 담론이 많이 사라졌고, 그래서 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라마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, 그런 거대 담론 문제에서는 이 거대 담론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. 그러니까 큰 뭐 전쟁의, 그러니까 반전 영화든 무슨 영화든 또
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인간애라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인기 그다음에 뭐 흥행 이런 거에 너무 유주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좀 약화돼서 아쉬운데 사실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.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400만 정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명랑이나 택시 운전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영화입니다. 저는 좋았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좀 아쉬운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일 사람들이 이 2시간 동안 이런 그 참 이게 보기 이게 편한 영화는 아니거든요. 네. 굉장히 힘든 영화입니다. 이 전쟁의 공포에 전쟁의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화가 사람들의 관객을 많이 끌지는 못하는데 지금 대개 영화나 드라마 어떻게 만드냐 인기 배우 그러니까 그 아까 장훈 감독의 의형제를 볼 때 그 이야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하게 되면 송강호랑 강동원을 내세워서 일단 뭐 좀 손해는 보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송강호나 강동원처럼 아주 인기 있는 배우들은 아니지만 이런 영화들이 오히려 더 줄거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데도 좌우로 안 받게 되는 거여서 좀 저는 이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이 흥행을 생각하고 그 제작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기 배우를 내세우는데 그게 과연 정말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을 우리도 호화 캐스팅 같은데 호화 캐스팅인데요, 교수님? 이게 완전 인기 많아요. 그러니까 119. 이게 강동원이나 송강호처럼 원맨쇼는 아니잖아. 사실 택시 운전사도 송강호의 거의 원맨쇼잖아요. 이재훈과 신하균 짱인데. 그래서 하여튼 이 거대 담론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다들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해서 제가 추천했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